과연 태양은 답을 알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공중에 많은 일들이, 또 바닷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어느 것보다 먼저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을 기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에, 즉 태양계에 징조를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이 과연 이 시대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 태양은 과연 이러한 때에 무엇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류는 2006년 10월 19일 날 이 행성, 지구를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둘러지고 있는 9개의 행성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가장 지구촌의 태양에서 먼 거리에 있는 명왕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쏘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해 2006년도에 명왕성은 지구의 이 9개의 행성의 마지막 행성에서 퇴출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러나 여하튼 이 호라이즌호가, 뉴 호라이즌호가 9년 약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쳐서 2015년 7월 14일 날 명왕성에 가장 가까이 근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지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태양계에 일어나고 있는, 태양계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와 여러 가지 징조들을 살피는 일의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지만 이제 금년에 8월 12일 날 태양을 향해 쏘아 올린 태양 탐사선과 함께 이제 이 두 우주선은 이미 뉴 호라이즌은 그 명왕성을 버티고 또 멀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두 우주선이 우리들에게 과연 이 모든 산적한 혹은 어려운 재난이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태양 탐사선이 태양에 근접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주기 전에 뉴 호라이즌이 먼저 명왕성까지 가서 지구를 향해 전해준 소식들을 종합해가면서 먼저 지금까지 준비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지고 알려진 몇몇 가지 이 태양계의 징조들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이 태양계가 존재하는데요. 이 태양계는 9개 행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명. 그런데 그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역시 태양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제 이 뉴 호라이즌이 명왕성에 가까이 근접해서 들여오는 다양한 그런 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건 무엇인가? 예전에 없는 새로운 그런 이 변화들이 지금 이 우주 공간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뭘 발견했는가? 우리 태양계죠. 우리 태양과 그 안에 이 모든 이 안에 있는 이런 이 생명체들에게 아주 예기치 않았던 아주 이 전적인 예기치 않았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변화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변화였는가? 그로잉 플라즈마라는 플라즈마는 우리는 그저 이 별운, 성운이라고 우리가 이 언필칭 얘기하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발산돼서 태양계가 이렇게 존속되고 태양계 운행이 좌지우지된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이 층을 우리는 플라즈마 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가 우리 태양계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약 1000% 이상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가는 여기서 어떤 것인가? 이 태양계 자체에 있는 모든 물질계들,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에너지 방출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그 결론을 내리기를 그렇게 내립니다. 지금 이 훨씬 더 다르고 더 이 에너지 레벨이 이런 모든 스페이스 전체에 이런 모든 것들에 영향을 갱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는 이 새로운 그런 에너지의 새로운 이 레벨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Something is affecting the entire solar system. 즉 무엇인가 이 태양계 안에 전반적인 태양계 안에 전반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참 편합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르는 것이 있으면 X라고 하는 비지수를 씁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했네요. 무엇인가 태양계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 something.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태양계 안에 무엇인가 전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태양계 안에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새로운 징조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태양계 안에 이런 변화들은 어떤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아주 가속되는 이런 이 행성과 이런 이 가속되는 이런 행성 내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 우리는 물리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이든 에너지가 됐든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고 변화된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데 그 가운데 행성 가운데 가장 많이 보고되고 가장 현재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각 행성이 가지고 있는 대기권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아주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양은 말이죠. 우리 모든 이 태양계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이면서 그 안에는 모든 생명체들, 우리 이 지구로 있는 이 모든 생명체들조차도 그 영향을 많이 받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지구의 생명의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우리 생명체 혹은 우리들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원리죠. 그리고 또 이 태양 안에 혹은 태양 주변에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이 혹은 사람들이 혹은 모든 생명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태양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생명, 태양계 안에 있는 다양한 있다면 다양한 생명체들의 그런 모든 존속들에 대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태양에 하나님은 징조를 두셨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 징조들 가운데 우리들은 특별히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계를 탐사했던 여러 가지 우주선들이 보고해온 여러 가지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각 행성들에게 태양이 중심으로 미치고 있는 그 태양이 영향을 행사해서 태양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의 결과가 각 행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 자체에 있는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 그거는 태양을 향해 쏘아 올린 태양 탐사선이 우리들을 향하여 그 모든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많은 이 태양을 조사해왔던 이 많은 이 연구들은 뭐라고 보고하고 있는가 하면은 태양 1901년부터 태양에 있는 자기장이요. 태양에 있는 자기장이 약 한 230% 이상 더 강하게 지금 증가했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행성들을 조사하는 일들은 이미 다 명왕성까지 갔으니까요. 명왕성까지 갔으니까 행성들을 조사하는 일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시면 금성입니다. 금성은 말이죠. 금성은 그 밝기가 약 한 2500% 증가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이런 그 금성의 변화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드스타라고 하는 이 화성입니다. 이 화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쪽은 얼음으로 덮여 있고 한쪽은 모래사막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화성에 얼음으로 덮여 있는 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성에도 뭐가 임했는가? 글로벌 워밍이 시작된 거죠. 화성에도 글로벌 워밍, 더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있는 극지방에 있는 그런 얼음층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구를 빼놓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 목성 보겠습니다. 목성도 이 목성 자체에 이렇게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목성은 단순한 이런 돌이나 혹은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스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주피터라고 하는 목성이 밝기가 굉장히 증가했는데 200% 이상 증가합니다. 그건 무엇이 밝기였는가? 플라즈마 클라우드. 그러니까 여기 이 자체가 가스층이에요. 다양한 가스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목성 자체는 그런 특별한 이 행성이면서 그 밝기가 200% 이상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가스층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행성들은 모두가 다 그런 별을 중심으로 하는 띠를 이렇게 형성하고 토성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보이는 것처럼 예쁜 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쁜 띠가 있는데 유명한 토성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토성은 이 둘레를 토성의 적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띠처럼 보이는 이런 띠처럼 보이는 기류가 제트 기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제트 기류가 사라지고 그곳에 무엇이 방출되기 시작했는가? 방사선, X선이 방산되고 있다고 이런 이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천왕성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천왕성도 밝기가 많이 더 밝아지는 걸 보았고요. 여기 해왕성 마찬가지입니다. 넵튠은 40% 이상 그 해왕성의 대기권이 밝아지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명왕성이라는 플루토도 300% 이상 그 기권층, 플루토 명왕선에 있는 대기권 자체가 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가장 멀리 떨어진 명왕성 자체에도 300% 이상의 그런 압력과 그런 밝기가 변화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지금 이것들은 이미 명왕성을 이렇게까지 탐사하기 위해서 갔던 뉴호라이즌이라고 하는 탐사선과 그 이전에 이렇게 이 목성 탐사선이요 혹은 토성이요 탐사선 보내온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언가 태양계 안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양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무엇이 중심이다? 태양이 중심이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이 변화가 각각의 행성들에게 우선은 그 자기장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밝기와 혹은 그 구름층 아니면 그 압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지구의 모습을 한번 본다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내려온 이런 보고를 종합해 보면 지구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도 분명한 이런 이 지구적 글로벌한 이 기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구 환경 자체의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지구의 지축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지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지진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화산 폭발이 빈번하다나요? 점점점 갈수록 화산 폭발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주 엄청난 이 환경, 기후 변화를 지구촌이 겪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과학자들의 보고가 아니라도 오늘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이 현실과 신문이나 라디오, TV,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이런 환경과 기후와 이런 모든 변화들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무엇인가 지금 이 전반적인 태양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 어떤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이 마음 혹은 우리들의 삶의 변방에 그런 모든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태양이 변화되면 태양에 들어있는 어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변화들이 각각의 행성들에게 끼치는 변화를 봤다면 금년 8월 12일 날 태양을 향해 쏘아 올린 태양 탐사선은 이제 태양 자체에는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태양의 변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것은 태양풍, 솔라 플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뉴스는 연초에, 저지난해 연초에
제 지구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위협의 요소가 뭔가를 취재하면서 솔라 플레어라고 하는 이런 이 뉴스를 집중 취재하면서 모든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우주적 또 이런 이 전 지구적 글로벌한 이런 많은 변화들에 대하여 경계심을 그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깨우치는 특집 기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솔라 플레어, 소위 이렇게 말하는 태양풍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태양은 그 태양의 표면에 다양한 에너지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가 태양 표면에 모여진 것을 우리는 태양 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스팟이죠. 그런데 이 태양 흑점은 매 11년마다 한 번씩 폭발합니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런데 이 태양 흑점이 폭발하는 이런 것들은 크게 말하면 등급이 있는데 1등급부터 5등급 혹은 6등급까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대개는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었지만 근자에 들어서 종종 근자에 들어서는 5등급 이상의 이런 그 태양풍에 이 폭발하는 태양 흑점이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보도됩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은 이미 솔라 플레어 태양풍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지구의 환경 혹은 지구촌 자체에 거대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학술적인 그런 과학자들의 이런 보고를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가졌는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태양풍을 더 많이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도 이제는 태양풍을 이렇게 연구하고 관측하고 태양풍의 그런 말하자면 강약을 조사하는 그런 천문대와 같은 그런 태양풍 관측소가 별도로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 태양풍은 이제 그렇게 11년마다 한 번씩 다양한 폭발을 이렇게 유도하게 나올 때 이것이 거대한 이 폭발을 우리들이 가져다서 한 번 터지면 수소폭탄 수백만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까지 오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풍 떨어질 때 이 태양에서 쏟아지는 솔라 플레어가 이 지구를 향해 달려올 때 그 에너지층이 작은 것, 그 규모가 작은 것일 때는 영향을 그리 크게 미치지 않지만 만약 이 태양풍이 말이죠, 막 등급이 4등급, 5등급 크게 이렇게 올 때는 지구에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되겠죠. 특별히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행사하는가 하면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자기장에 이 태양풍이 내려오면서 솔라 플레어가 지구를 향해 그런 이 매그네틱 이 파워가 데려올 때 이것이 지구에 접근하면서 지구에 있는 자기장 혹은 이 제트 길이를 붙들고 있는 이 자기장과 이것이 같이 맞닥뜨리면서 무엇을 발생하느냐? 오로라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오로라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지키고 있는 지구의 자기장층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태양이 쏘버린 이 자기장보다 힘이 약해지면 더 강하게 오로라를 더 크게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효과는 이미 지구에서만이 아니라 목성, 지구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목성에서도 이런 오로라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미 보고되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솔라 플레어라고 하는 태양 폭발, 태양풍이 터져 나오는 이것이 많은 행성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이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지구에 미칠 때 지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오로라를 이야기할 때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싼 이 비행기 싹을 내고 저 알래스카 쪽으로 아니면 저 북유럽 쪽으로 이 오로라를 보기 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태양에서 방출된 그런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대기로 들어올 때 생겨나는 그런 빛의 현상인데 이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이 약해질수록 이 오로라 현상이 더 강해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로라의 현상은 과연 신의 선물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눈에 보기만 좋으면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 무엇이든지 다 생각 없이 그런 일을 기획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자에는 왜 오로라의 발생이 더 많이 이렇게 더 오래 길었고 더 큰 오로라들, 더 멋지고 근사한 오로라를 자주 볼 수 있는가? 이것은 이미 이만큼 지구촌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매우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지축이 이동하고 있답니다. 왜요?
아시는 것처럼 태양풍이 터지면서 태양에서 발생한 다양한 입자들이 전기장을 띠면서 이 땅에 오면서 지축을 붙들고 있는 지구축의 자기장을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을 이 태양에서 오는 말이죠. 이 다양한 이런 이 입자들이 오면서 들어오는 이런 자기장들이 약하게 하면서 지구의 이 볼라가 지구의 이 어스폴 지축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매년 20km에서 약 한 30km 정도씩 지축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캐나다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축의 이동은 아주 중요한 이 변수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를 향해 태양에서 쏘아 올린 이 태양에서 태양 흑점이 터져서 태양풍이 발생하고 이 솔라 플레어가 지구를 향해 오면서 워낙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었기 때문에 지구를 둘러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지구의 자기장이 흔들려서 지구의 자기장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면서 어떤 현상을 그러는 우리는 이 지구는 경험하게 될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 아닐까요? 왜 지축이 이동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의 자기장은 이렇게 보통 때는 안정된 이런 자기력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영향을 행사받으면 흔들리죠. 자기장이 흔들립니다. 자기장이 흔들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안정되게 하려고 하다 돌아가다 보니까 그 흔들린 정도만큼 이 지축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 중심, 핵을 중심으로 해서 지축이 흔들리는데 연간 약 한 20km, 30km씩 지축이 이동하는 것을 관측에 의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축이 흔들리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판들, 지구의 표면을 일어나고 있는 멘틀 구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둘러지고 있는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는 지층들이죠. 가장 깊은 곳에 용암층이 있고 그 위에 지반들이 있는데 이 지반들을 향해서 덮고 있는 이 지반들을 향해서 지축이 흔들리면서 이 용암층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 마그마가 분출할 수 있는 권력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암석권과 연약권이 있는데 이것들이 단단한 층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 연약층으로 이동하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뭐가 나올까요? 그 부분을 통해서 화산이 터지든 아니면 거대 지진이 일어나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오늘날 지진이 빈번한지에 대한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이죠. 네팔에 지진이 났습니다. 네팔에 지진이 날 때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부딪혀가지고 말이죠. 부딪혀가지고 약 한 40cm 이상 이렇게 융기했다 이런 말을 들었죠. 바로 이 유라시아판이다, 인도판이다.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판들입니다. 이게 멘틀이라고 하는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서로 움직이니까 밀기도 하고 때로는 물러가기도 하고 또 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판을 올려서 융기시키기도 하고 그러므로 거대한 지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불의 고리를 형성한다고 하면서 환태평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상치 않은 그런 변화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지만 지금은 우리도 지진의 안전대가 더 이상 아니죠. 포항 사람들이 요즘 많이 고민 많다 그래요. 포항, 경주를 중심으로 포항 얼마 전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또 많이 이 손해를 입고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이재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판, 아까 보셨던 불의 골이라고 하는 판 가운데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있는데 요 사이가 또 핑 부딪히면 여기서 발생하는 지진이 한국을 오는 데는 2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더 이상 이 지진대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의 삶의 변방에 이렇게 빈번한 지진을 목격하는 이런 것들 외에 우리는 이 지진대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다 가운데서 일어날 때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그 지진의 여파로 말미암아 밖으로 밀려나오면 우리는 쓰나미라 그래요. 성경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위하여 곤고하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곤고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에 일본에 있던 후쿠시마 원전 이렇게 있는 그 주변으로 들어왔던 센카쿠 열도의 큰 이 지진 사건을 우리는 이 쓰나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놀라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 기상천외한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태양계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 징조로는 무엇을 결과로 가져졌는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들이 들릴 것이다. 이거 말 그대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아니라 뜨남이란 말을 이게 풀었으면 이런 소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이 모든 이 징조들의 시대를 향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있는,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징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 4월 달부터 하와이의 빅아일랜드는 켈라우에 이 화산이 터져서 정말 미국이 말이죠. 이 분명한 나라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천연의 재해 가운데 미국도 어쩔 수 없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봤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이 화산이 멎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퍼져서 이 미국은 하와이가 땅이 좀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다로 터져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더 흘러내려간 부분만큼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이, 이 킬라우에 화산에 이 화산 터지는 사건을 보면서 정말 멈출까, 멎을까, 이제는 됐을까 하다가 또 밀려닥쳐오고, 하다가 또 밀려닥쳐오고, 이 마을에 피난 가야 될까 했는데 이 화산대가 다시 옆으로 돌아가면서 이웃한 마을이 망치고 그 옆에 마을은 빠지고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대재난의 이 참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직도 하와이에는 이 화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징조들의 하나로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표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살펴봐야 될 징조들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태양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징조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태양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태양계에 쓰여있는 징조들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여기서 끝일까요? 태양은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태양에 나왔다는 징조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무엇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